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은 들리는가? 이렇게 외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런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재정 경쟁력, 그러니까 정부가 가지고 있는 긴급히 돈을 쓸 때가 생겼을 경우에 그 유동성을 어디까지 확보할 수 있는가, 이런 재정 경쟁력이 40위로 40번째로 추락하고 말았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올림픽위원회가 있는 스위스 로잔,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레마노 옆에 있는. 저는 일 때문에 여러 차례 출장 간 적이 있는데요. 그 스위스 로잔에 가면은 국제경영개발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일종의 비즈니스 스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해마다 국가 경쟁력 평가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2023년 국가 경쟁력 평가가 발표가 됐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은 작년보다 한 단계 떨어진 28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충격적인 여러 가지 지표가 거기에 함께 있습니다. 최근 작년, 금년 이 우리나라 기업들, 우리나라 경제계는 정말 열심히 일하고 성과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이 작년 27위에서 어쩌면 올해는 10위권대로 올라설 수도 있는 그런 계기가 있었던 겁니다. 15위 이렇게. 그런데 결정적으로 종합 점수를 갉아먹은 게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 국가 재정 능력입니다. 지난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이 방만한 재정, 곳간 훤히 문 열어놓고 아무나 갖다 쓰게, 보는 놈이 임자일세, 마구 퍼주기, 포퓰리즘 정책으로 일관한 결과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었다는 겁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 IMD, 이 IMD의 발표를 보면은 그 앞에는 23위까지 우리나라 경쟁력이 올라갔었는데, 작년에 27위로 추락한 다음에 올해는 조사 대상 64개국 중에 28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이 국가 경쟁력은 뭘 바탕으로 해서 판단을 하느냐, 4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는 경제 성과, 두 번째는 정부 효율성, 네 번째는 기업 효율성, 네 번째가 인프라. 이렇게 4가지 부문에 걸쳐서 통계 지표도 보고 설문 지표도 이제 실시를 해서 그 종합을 한 순위인데요. 경제 성과를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경제 성과를 보면은 작년 22위였던 것이 올해 14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과를 보면은 무려 8계단을 치고 올라간 겁니다. 국내 경제는 12위에서 11위가 됐고, 고용은 6위에서 4위가 됐고, 물가는 49위에서 41위가 됐습니다. 이렇게 개선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정부 효율성 부문에서 전체적으로 36위에서 38위로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하나 더 들어가 보면은 재정이 32위에서 40위로 무려 8계단을 추락. 기업 여건 48위에서 53위로 추락. 이렇게 돼 있습니다. 특히 재정을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정부 부채, 나랏빚, 정부 부채의 실질 증가율에 있어서 34위에서 56위로 죄송합니다. 급전직하를 하고 말았습니다. 정부 부채 실질 증가율 34위에서 56위. 몇 계단입니까, 무려?
22계단을 굴러 떨어져 버린 겁니다. 문재인 정권 때. 그 기획재정부도 실토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한 결과 재정 적자가 악화하고 국가 채무가 늘어난 결과다. 이렇게 이미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2018년 문재인 정권 출범 이듬해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이 국내 총 생산 GDP 대비 35.9%였습니다. 35.9. 그랬던 것이 문재인 정권 5년이 지난 작년 49.6. 그러니까 35였던 것이 거의 50, 36이었던 것이 거의 50으로 무려 14%포인트가 치솟은 겁니다. 이제 관련 경제학자들은 입을 모아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빨리 재정 준칙을 도입을 해라. 시급하다. 재정 건전성을 확보를 해야 된다. 재정 준칙이라는 건 뭐냐? 이 국가의 재정 수지의 연간 적자를 GDP의 3% 이내로 제한하자. 묶어놓자 이겁니다. 빚에도 나라 빚에도 걸쇠를 하나 탁 만들어 놔가지고 정부 재정 적자에도 그래서 그것이 무한정으로 늘어나지 못하도록 딱 상한선을 정해놓자. 이겁니다. 재정 준칙. OECD 38개 회원국 중에요. 재정 준칙을 도입하지 않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튀르키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재정 건전화법, 이게 이제 재정 준칙을 도입하자는 법입니다. 재정 건전화법이라는 걸 새로 만들자, 제정을 하자 했는데 국회 문턱을 못 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이 재정 준칙을 빨리 법으로 만들어야 된다. 시급하다. 그런데도 지금 야당이 들은 척을 안 합니다. 그러기는커녕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금 추가 경정 예산 추경 35조를 더 풀자고 지금 목에 핏대를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35조 더 풀어라. 큰일입니다. 큰일입니다. 이렇게 국제적인 연구기관에서의 이 수치가 나오고 있고 국가 경쟁력이 추락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재정 경쟁력이 급전직하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지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반대로 돈을 풀자. 선거를 코앞에 뒀다. 이제 총선이 9개월밖에 안 남았다. 그러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국민들은 눈을 부릅뜨고 깨어있는 머리로 이걸 지켜봐야 하는 겁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